황규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커스 다이어리 황규수 노무사입니다. 지난 2월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개봉돼 화제가 됐었죠.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영화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권오현 부회장은 백혈병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고요.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하겠다. 산재 소송에 대한 관여를 철회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워커스 다이어리는 반올림이라고 하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권영은 활동가 전화 연결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태에 대해 들어보고 이번 삼성전자의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반올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반올림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반올림은 삼성에서 일하던 20살의 여성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을 해서 그 딸의 죽음의 진실을 좀 파헤치고 싶다는 한 아버님의 요청으로 노동활동가, 인권활동가, 변호사, 피해자 분들이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된 단체이고요. 네. 반도체 피해 노동자들 상담도 하고 법적 대응 지원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국내적으로 알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올림이 지금까지 활동한 지 어느 정도 됐나요? 2007년에 대체기로 출범을 했고요. 네. 작년에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7년 이상 된 단체이군요. 네. 반올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네.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다가 이제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병, 그러니까 산재에 걸린 노동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준 제보로는 243명 정도 제보가 들어왔고요. 거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가나치련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제보가 섞여 있고요. 네. 그중에서 삼성은 193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 중에는 벌써 이미 73명이 돌아가셨고요. 73명요? 예. 네. 주된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네. 황유미 씨 같은 경우는 네네. 백혈병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뇌종양, 난치성 질환들이 많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불임이나 아니면 생리불순 이런 생식기 관련한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통 반도체 산업하면 깨끗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해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이런 희귀성 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산재 소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산재 소송이라든지 삼성전자와 협상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네. 3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45건 정도가 산재 소송 진행 중인데 그 3건만이 산재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만 받은 거죠. 10%도 안 되네요. 네. 그리고 그마저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고요. 네. 그 처리 기간만 해도 한 400여일이 넘을 정도로 이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네. 45건이면 소송 건수로만 해도 상당히 많네요. 네.
네. 인정률은 대신 협상, 떨어지고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뭐 영업 비밀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정말 그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부분이 많고요. 네.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삼성의 제안으로 실무 협상이 시작된 거는 2013년이었고요. 네. 작년 12월에 첫 교섭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한 1년 정도가 소요됐다고 봐야 되고 1차 협상마저도 그 반올림이 협상의 주체냐 주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삼성에서 위임장을 요구해서 파행에 이르렀죠. 네. 네. 그 5월 14일에 뭐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요. 그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뭐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삼성 입장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반올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발병자, 그냥 병에 걸리신 분들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협상장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간에 백혈병 등 난치성 걸린 그분들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통해서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좀 그런 게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픔에 대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죠. 네,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이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전히 부족한 사과, 안전관리를 다 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그 안전관리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네. 마련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제3의 중재 기구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월 9일 그에 제안한 내용에 이제 제3의 중재 기구를 통한 보상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네. 이후에 보면 반올림과 협의하지 않고 제안됐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게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실제로 있었다면 어떤 입장 차이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제3자 중재기구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게 저희랑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삼성 백혈병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다고 하여 저희가 심상정 의원실과 작성한 바는 있는데요. 그거는 요구안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네. 그 안에는 제3자 중재기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잡힌 기자회견에 그 기자회견문에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저희에게 알려준 바는 없고요. 저희도 나중에 삼성에서 발표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 기자회견 전날 저녁 8시경에 이메일로 들어온 바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부주의하긴 했지만 그런 문구가 그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네. 저희 입장 그렇습니다. 여전히 양측이 아직 나서서 얘기해 보지도 않았는데, 네. 제3자 중재기구에 대해서 아직은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먼저 만나서 그런 얘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심상정 의원실에 바로 항의를 했고 심상정 의원실에서도 반올림과 삼성의 대화가 먼저다 그런 내용의 말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마 삼성 측에서는 이제 제3의 중재 기구를 우회할 경우에 자기들한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반올림은 그렇다면 제3의 중재 기구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건 아직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직접 교섭을 아직 1차에서도 그냥 당신의 상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 아직 당신과 대화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자격 문제를 걸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나섰고 그 진행 중에서 필요하다라면 제3자의 참여 논의도 이제 함께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열어두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이 발표 중요한 건 이제 뭐 태도 변화인데 태도 변화 이후에 실제로 진척된 게 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발표 이후에 어쨌든 협상 일정이라든지 잡혔는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역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삼성이 알렸죠. 네. 그리고 언론에 알리기 한 몇 분 전에 저희에게도 동일한 이제 약간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28일이나 29일에 대화 일정을 잡자 그렇게 전달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때 그 대화 내용에서는 그 전달한 내용에서는 그렇죠. 뭐 이인용 커뮤니케이션 팀장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네. 시스타일에 발표된 내용을 이제 전달하겠다. 그리고 반올림의 의견을 듣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때 가봐야지 또 알겠죠. 어떻게 진행될지는. 네. 뭐 그 단순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 네. 단지 보상뿐만 아니라 사과라든가 책임자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문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산재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이 갖는 문제, 이런 것까지 많이 논의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산업재해 관련해서 특히 반도체 노동자 상담을 받거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의 최근 반올림 많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벌써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되게 이제 워낙 어려운 싸움이었으니까요. 축하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구안에 대해서 삼성이 내놓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구안에 대한 삼성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실천이 있을 때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 백혈병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삼성 관련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저희도 연대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에 관련돼서는요. 그 언론에 나오고 나서 상담과 제보를 참 많이 해주세요. 그거는 반올림 카페 제보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하고요. 아니면 사무실 번호로도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불러주십시오. 02-3496-5067번입니다. 그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죠? 반올림 하면. 저희가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오늘 그 권영은 활동가님 그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반올림 측의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삼성전자의 입장 발표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이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떼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또 반도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황규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여기서 마칩니다. 엔딩곡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제가인 열린목이 부른 회상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